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그래서 배운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하고 다른 점은 뭐다? 한 줄 한 줄 실행한다. 컴파일을 하지 않고 한 줄 읽고 실행하고 한 줄 읽고 실행하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다. 일부 에러가 나도 그 이전까지 코드들은 실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저희도 역시 객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jQuery라고 하는 기술도 하나 더 배워요. jQuery는 뭐 이제 사실 조금 이슈가 있긴 해요. 얘를 쓰면 조금 더 무거워진다. 뭐 그런 이슈도 있긴 한데 왜 무거워지냐? 자바스크립트를 더 쉽게 쓰기 위해서 조작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기능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 파일을 포함해서 브라우저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걔를 포함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파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워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만으로 하는 기능들을 조금 더 쉽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HTML의 어떤 조작, 어떤 요소를 선택을 해서 그 요소에 CSS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요소를 클릭했을 때, 어떤 요소를 변경했을 때, 스크롤을 움직였을 때, 키보드를 입력했을 때 이벤트들에 대한 처리를 해줄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와 jQuery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볼 거고 우리가 앞에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배운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분 겹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조건문, 요거는 반복문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핵심을 보면서 핵심 위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용어는 이렇게 표현식, 문장, 프로그램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 코드를 우리는 표현식이라고 불러요. 문자열 표현식. 10, 20, 30, 40 정수 표현식. 1 더하기 2, A 더하기 B 이런 애들이 결과적으로 연산을 통해서 값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표현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런 표현식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면 걔가 뭐가 된다? 실행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 문장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가 되면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 선에서의 용어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단어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로 뭔가 우리가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을 우리가 키워드라고 불렀죠. if, 자바를 배울 때는 뭐 클래스, 퍼블릭, 메인 이런 애들 이미 정해져 있는 예약어 혹은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폼은, while문 할 때 썼던 키워드. 그리고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름들 있죠. 변수명, 메소드명 이런 거, 클래스명들을 우리가 식별자라고 부르죠.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름. 여기다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예약어, 키워드는 사용하면 안 되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특수문자는 언더바, 달러로만 허용이 되고 공백을 포함할 수가 없죠. 변수명에 공백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식별자에 사용하는 규칙과 관례는 이렇습니다. 알파벳으로 이 변수명을 짓는 게 일반적이죠. 관례적이고 그래서 num, str, string 이런 식으로 짓고 그다음에 클래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관례다. 그리고 변수, 메소드 이런 거 지을 때는 소문자로 시작해서 두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하는 게 관례다. 카멜 케이스라고 하죠. 카멜 케이스로 명령하는 게 좋고 여러 단어로 이루어졌을 때도 카멜 케이스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사용할 때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바하고 동일하게 써요. 슬래시 똑같이 썼었죠. 자바에서도. 그리고 여러 문장 할 때는 슬래시 별 슬래시에서 주석문의 시작과 끝을 지정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자바하고 동일합니다. HTML에서의 주석하고 구분해줘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주석은 코드의 설명이나 어떤 메모할 내용들, 프로그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코드들을 실행하는 과정을 볼 때 출력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물론 자바에서도 로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단위별로의 과정들, 출력, 결과들을 로그로 만들어서 볼 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콘솔이라는 객체가 있어서 콘솔 객체가 가진 로그라는 메소드로 함수로 우리가 개발 도구 안에서 콘솔 탭에서 출력 결과를 하나씩 좀 테스트 해봐야 될
값들을 찍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alert라는 함수로 이렇게 경고창에 띄워가지고 이 문자열이 잘 나오고 있는지 변수의 값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F12를 누르거나 Ctrl Shift I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코드 보기, 소스 보기, 코드 검사를 눌러가지고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우리 어떤 출력을 하기 위한 메소드, 함수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또 배웠지만 함수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 함수를 호출하면서 괄호 안에다가 전달돼 줄 값을 넣어줬죠. 값 또는 변수를 넣어줬는데 그걸 우리가 전달인자라고 불렀어요. 그 전달인자는 우리가 영어로 argument라고 하고 함수 호출 시 괄호 안에 넣어서 전달하는 값 또는 변수를 argument라고 했고 함수 정의에서 그 전달인자로 전달된 값을 넘겨받는 변수를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했었죠.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둘 다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엄밀하게 이제 보자면 전달인자는 아규먼트 그다음에 전달받는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 함수를 정의할 때 전달된 값 그쵸. 뭐 엄밀하게 보면은 시점은 그 함수가 실행됐을 때죠. 함수 실행 시 전달된 값이겠죠. 근데 그 관점이 아니라 함수를 정의하는 코드에서 전달된 값을 넘겨받는 변수를 말하는 거죠. 함수를 전달할 때 전달받을 변수, 함수를 정의할 때와 함수 정의 시와 같은 의미 아닌가요? 전달된 값을 넘겨받는 변수. 값을 넘겨받는 변수라고 그냥 간결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 정의할 때 여기다가 매개 변수 정의하잖아요. 함수를 정의하는 시점에서 여기다가 적어놓은 전달된 값을 넘겨받는 변수를 매개 변수로 한다. 뭔가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이거 여러분? 함수 정의 시 전달된 값을 넘겨받는 변수. 물론 이제 뭐 함수를 정의할 때 선언해주는 값을 넘겨받는 변수 뭐 이렇게 간결하게 쳐도 좋을 것 같아요.